테더의 자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테더의 자산은 원래는 1달러에 1테더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테더가 예를 들어 600억 달러만큼의 테더를 바꿨다면은 자산도 60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테더 회사가 망하겠죠. 그냥 계속 비용만 나가니까요. 그러면 테더 회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잠깐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고 그 일부는 투자를 하겠죠. 그래야지 회사가 수익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냐 하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여기 이제 이 자산을 보면은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업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채 같은 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금하고 거의 등가물인 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 75%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여기로 가져와 보면요, 그게 대부분 뭘로 갖고 있느냐 보면은 여기 오렌지색 있죠. 여기 보면은 다 뭘로 갖고 있냐면 기업 어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를 기업 어음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65%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중에 현금은 얼마 갖고 있냐? 대략 한 4% 정도 갖고 있네요. 75% 중에서 4%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3% 정도 내외 현금은 실제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테더 600억, 지금 현재 600억 불 정도가 있는데 테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저 테더 회사가 실제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누구나 다 테더를 달러로 환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3%인 600억 불의 3%니까 대략 18억 불 정도만 그 현금으로 달러로 바꿔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산들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테더 소유한 사람들한테 1년만 참아주세요, 뭐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갖고 있는 자산을 테더 소유자들이 나 못 참겠다, 지금 당장 바꿔줘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되는 파이어 세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즉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모든 은행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즉 이게 유동성의 문제에 회사 자체의 이 건전성은 별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 코인계에 또 굉장히 한때 큰 관심을 끌다가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한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거 있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테더가 달러만으로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페이스북 리브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테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중국의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가 그런 자기들의 위챗이라는 SNS 기반, 그 다음에 알리페이는 그 쇼핑몰 있죠. 그 타오바오라는 쇼핑몰 기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이게 작동한다면은 테더보다는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 주권에 굉장히 테더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중앙은행이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통화 주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impossible trin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어떤 경제 단위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한국이다 그러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싶겠죠. 한국 나름의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 이자율 정책일 수가 있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율을 내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면 이자율을 올리고, 이런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하고 무역을 하죠. 이런 외환 거래를 하는데 나는 환율을 고정 환율로 하고 싶어, 이런 나라도 있겠죠. 또는 고정 환율의 정반대는 바로 변동 환율이죠. 나는 그냥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원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하고,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게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변동 환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환율을 무조건 뭐 1달러는 뭐 1,000원에서 고정을 시키겠어, 이런 국가도 있겠죠. 그런 이제 고정 환율을 추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자본 이동, 이 외화, 국가 간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의 회사를 설립한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자본이 아주 매우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자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이 삼불 원칙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자본 이동의 자유, 여기에 보시면 자본 이동의 자유에서 요 맨 밑변이 자본 이동의 자유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올라갈수록, 평행하게 올라갈수록 자본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고요. 여기라면 자본 이동의 자유가 아예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환율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건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고정 환율이 가장 완벽하게 돼 있는 거. 점점 이 고정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할수록 고정 환율이 안 되는 거.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변동 환율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본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거하고 독자적 통화 정책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두 지점이 만나는 요점이 있겠죠. 요점은 바로 그러한 통화 정책을 하는 나라죠. 독자적 통화 정책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 우리나라 자본 자유했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펴죠. 그 다음에 미국 마찬가지로 그러죠. 이런 게 해당하는 경제는 바로 미국,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 통화 정책을 하고 나라들이, 그 다음에 환율은 고정, 예를 들어 1불에 6위안, 뭐 6.5위안 이렇게 딱 정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이동은 굉장히 그 제한을 걸어놓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경제 체제도 있겠죠.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그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바로 요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지점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홍콩 고정환율입니다. 1불에 뭐 7점 얼마 홍콩 달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은 또 매우 자유롭죠. 홍콩 뭐 국제적인 금융의 중심지라는 거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신문 지상에서 홍콩 중앙은행이 저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통화 정책이 불가능한 이런 게 바로 홍콩에 되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하는 대신에 두 가지만 딱 자기의 정책 목표로, 즉 고정환율과 독자적 통화 정책, 요거를 어떤 정책 기조를 삼고서 그 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그게 들어온다면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 있어서 그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별 거래소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코인 거래소는 미국 시민에 준하는 예를 들어 그 사회보장 그 번호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약간 주민등록 번호하고 비슷하지만 뭐 그거보다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 미국에 내가 관광 비자로 갔다. 그럼 우리는 갔다 하더라도 그 코인 계좌를 미국 거래소에서 현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는 국가별 거래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뭐 김치 프리미엄이 항상 플러스냐 아니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죠. 물론 플러스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가별 거래소만 허용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 국내 거래소는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보면 비트코인 거래를 아주 손쉽게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미국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서 뭐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애플을 사고 팔 수가 있고 테슬라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때 가격이 나스닥의 테슬라 가격하고 다르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거하고 물론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중국에선 그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의 큰 코인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코인 거래소인 뭐 후오비라든지 아니면 OK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국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바로 차익 거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중앙은행의 CBDC하고 CBDC 경쟁,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어떤 관련이 있나 하고 보니까 일단 크게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빅브라더라는 그런 거 출연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는데 사실 이미 중국은 필요한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거는 보면은 결국에 통화정책의 핵심은 M0가 아니라 M2인데 M2는 일반 시중은행들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일으킴으로써 만드는 거기 때문에 M0하고는 관련이 없고 거기다가 또 M0 수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대략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이 크게 타격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안화 국제화 그거에 대해서는 국제화의 선결 조건이 너무 현재 취약하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CBDC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자유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개혁, 어마어마하게 큰 자본시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만들지 않으면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CBDC의 진정한 경쟁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인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테더나 이런 것들은 달러에만 한정된 거고 예를 들어 한국 원화 테더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이름을 그렇게 지은다면요. 뭐 1원을 주면은 테더 1을 주는 뭐 원화 테더 뭐 WT라고 그럴까요?
W1화 테더 1원을 주면은 이게 한국 돈 1원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뭐 이거 뭐 또 규제한다면 규제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전 세계 통화를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중앙은행의 그 통화 주권을 심각하게 그 훼손할 수 있으므로 아마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